기초사례 11번 문제. 11번 문제 대리운전. 자, 대리운전은 딱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대리운전이 시험에 여러 번 나왔고 그냥 딱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 대리운전은 취급업자 보험이 연관이 돼 있죠. 관련이 돼 있고 대리운전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취급업자 보험하고 차이 있는 게 뭐다? 운전자인 기명 피보험자. 그러니까 운전을 맡긴 차주가 차량에 탑승하는 경우가 다른 취급업자 보험과의 차이점이다. 대리운전은. 그래서요. 자, 내 차에 기명 피보험자가 탑승했어. 뒷좌석에 탑승했고 전담보가 들었고 특약에 가입 안 했다. 그 얘기는 이제 누구나 운전하는 보험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운전은 대리운전자가 C가 했다. 그 다음에 병은 C가 취급업자 보험에 가입했다. 이 C가 별도로. 자, 취급업자 보험은요. 대리운전직을 하거나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취급업자들은 취급업자 보험에 거의 가입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 되고요. 대리운전 기사들도 다 대리운전 보험에 거의 다 가입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C는 취급업자 보험에 가입돼 있다. 을하고 부딪혔는데 을은 기명피보험자 을은 운전을 했고 제3자인 D가 뒤에 타고 있었다. 쌍방사고다. 쌍방. 5대5 쌍방사고인데 이 차에 탑승한 모든 사람이 다 다쳤다. 자, 되게 뭐가 등장인물이 많이 등장하고 복잡해요. 그러면 이런 사고가 딱 나면 막 머리가 아플 수 있어. 그러면 일단 보험사별로 구분하는 거죠. 갑보험사, 을보험사 둘이 사고 났어요. 당사자예요. 꽝. 얘는 뭐예요? 병보험사 이꼬르 갑보험사에 얹어지는 거죠. 취급업자 보험이니까 이 취급업자가 운전한 갑과 병은 같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한 몸이나 마찬가지 일단. 자, 그래서 갑사와 을사 사고의 쌍방사고다. 자, 갑사 기준으로 이 차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 이 차를 기준으로 누구냐? 일단 누구? 1번. 보유자, 차주. 네? 그죠? 그래서 A가 물어내야 돼. A. 일단 A가 물어내야 되고 운전자, 운전대를 잡은 사람 C가 물어내야 된다. 그럼 무슨 책임이 있냐? A는 보통의 취급업자에게 차를 넘기면 운행자 책임이 없지만 이 사람은 차 뒤에 탑승하고 있어요. 자, 기사님 저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안 돼. 멈추세요. 뭐 집까지 데려다 주세요. 운행자 책임이 있다. 뭐 여전히 운행 지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배법 3조에 운행자 책임이 있어요. 자, C는 대리운전 기사, 대리운전 업자는 전부 다 판례에서 운행자 책임을 인정하고 있어요. 왜? 대리운전 기사는 운전자 아니에요? 대리운전 기사는 대리운전 업체에 소속돼 있고 대리운전 업자를 위해서 운전하는 운전자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자배법상 운전자니까 운행자 책임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판례에서 그렇게 보지 않고요. 대리운전 기사는 뭐예요? 사업자.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그냥 이 플랫폼 회사인 대리운전 거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대리운전 기사도 지금은 특수 고용 형태 어쩌고 해가지고 산재 대상이 되기도 해요. 요즘 산재보험 다 들어줘야 돼. 그러면 근로자냐 아니냐 막 이렇게 다툴 수는 있는데 아예 제목 자체가 특수 고용 형태잖아요. 그래서 무슨 뭐 영업 설계사, 보험 영업 설계사나 뭐 택시나 뭐 아무튼 몇 가지 종류의 사람들은 특수 고용 형태예요. 그래서 대리운전 기사는 그냥 외우세요. 운행자 책임이 있어. 업자도 있어. 그래서 자배법 3조 운전대 잡았으니까 750조. 자, 그럼 이 두 명이 배상 의무자인데 하나는 기명피보험자예요. 누구? 차주는 기명피보험자, C는 승낙피보험자인데 어디에서만? 대인배상원에서만 승낙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뭐 승낙이든 운전이든 상관없어요. 이건 거의 같은 의미로서 왜? 둘 다 대인배상원만 피보험자에 해당이 돼요. 자, 물어줘야 되는 사람 누구예요? 이 차를 기준으로 물어줘야 되는 사람은 상대방. 누구? B와 D. 예, B와 D. 얘도 똑같아요. B와 D, B와 D. 하지만 지금 요 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피보험자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보상 책임을 따져줘야 돼. 자, B는 누구예요? 운전자. 상대방 운전자. 그러면 나는 운전자는 항상 피해자잖아요. 상대방 피해자 측으로 적용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과실이 50%면 얼마? 50% 과실 적용하고 보상해주면 돼요. 대인배상 원투로.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 사람 누구야? D는 누구야? 물론 여기에는 설명 않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실제 이 사람이 여기랑 같은 배우자다. 그러면 피해자 측과 실로 50% 똑같이 물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선 제3자예요. 지금 다른 얘기 없으니까 제3자로 봤을 때는 어떻게? 100% 보상해주고 구상해요. 뭐? 공불사고의 피해자 제3자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100% 보상해주고 구상해줘야 되는 사람. 자, B, D를 똑같이 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대인배상 1만 돼요. 왜요? 대인배상 2의 피보험자가 아니야. 그러면 B, D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대인배상 1, 2를 김영 피보험자한테 이 B가요. 만약에 B라고 보면 이 B가 누구한테 청구하겠어요? 여기한테 청구해요? 여기한테 청구해요? 당연히 보험 처리가 되는 사람한테 청구하지. 그래서 A한테 청구하지. 개별 적용이잖아요, 이게. 여기에도 청구할 수 있고 여기에도 청구할 수 있지만 여기에 청구하면 책임보험만 받는데 굳이. 그래서 B는 보유자한테 청구하겠죠. 그럼 보유자 이름으로 보상을 해줘. 보유자 입장에서는 얘가 원래 안 되는 건데 지금 대인2를 해줬기 때문에 대인2에 해당하는 것을 얘한테 구상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 개념으로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을보험사는 B가 김영피보험자니까 물어줘야 되는 사람은 B예요. 김영피보험자. B. 김영피보험자. 민법상 750조 책임, 자배법 3조의 책임이 있어요. 누구를 물어줘요? 이 사람은 자기 이외의 모든 다른 사람을 물어줘야 돼요. A 물어줘야 돼요. C 물어줘야 돼요. D 물어줘야 돼요. 내 차에 탑승했건 아니건 일단 나 이외의 모든 사람, 내 차의 소유자와 운전자 이외의 모든 사람을 다 물어줘. A, C, D를 물어주는데 따져볼 것도 없어요. 대인배상 1밖에 안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병보험사 등장하죠. 이 갑보험사와 같은 편인 병보험사 입장에서 승낙피보험자인 C가 나는 내가 취급업자 보험은요. 영업배상 책임 같은 거잖아요. 책임보험의 배상 책임. 취급업자 보험은 이 차를 가지고 드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 차를 보험에 붙이는 게 아니고 이 취급 업무를 하는 거에 의해서 발생하는 배상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책임보험이 있어요, 없어요? 이 보험에는. 책임이 없지. 차가 없잖아요. 우리 고객의 차를 하잖아요. 그래서 고객의 차에서 책임보험이 나가고 고객의 차의 책임보험을 넘는 피해에 대해서 취급업자 보험으로 해줘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대인2라고 썼지만 이 취급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 취급업자는 이 차하고 관계없는 제3의 취급업자 입장에서 누구한테 손해를 물어줘야 돼요? 나에게 이 업무를 시킨 고객님인 차주, 대리운전을 시킨 차주 A, 그 다음에 상대방 B, D를 다 물어줘야 돼. A와 B, D를 다 물어줘야 돼. 그런데 여기서 물어줄 때는요. 책임보험은 되니까 대인배상2라고 썼지만 실제로는 초과손해, 대인배상 1의 초과손해예요. 대인배상2라는 담보가 없어. 취급업자 보험에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초과손해는 보통 뭐 1억, 2억 이런 식으로 가입이 돼 있어요. 그 금액만큼 보상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 보험으로. 그러면 자 아까 갑보험회사가 여기가 대인 1만 처리되는데 자기가 대인 2를 다 해줬잖아요. 대인 2 금액에 대해서 구상해야 되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구상해요? C한테 구상하는데 C가 병보험사의 보험을 들었어요. 그럼 병보험사한테 구상하면 돼요. 취급업자. 그럼 이 취급업자 보험은 A, B, D에 대해서 A는 일단 빼고 B, D에 대해서는 대인 2가 되잖아요. B, D에 대해서. 그러면 이 취급업자 보험으로 대인 1을 초과하는 거 해주고 얘는 여기서 받고 그 다음에 아까 한 가지 얘기한 것처럼 그럼 나는 대리운전 기사한테 차를 맡겨서 사고를 얘가 냈는데 나는 좀 억울하잖아? 어떻게? 할증 안 되는 거 적용한다 그랬죠. 네, 그래서 내가 대인배상 1이 처리가 되더라도 그닥 억울하진 않아. 근데 문제는 여기가 자기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다르겠지만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한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내 차에서는 나는 내 차에서 차주인 나는 내 차의 대인을 절대로 보상받을 수 없죠. 그죠? 내 차의 대인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 없잖아. 왜 없어요? 나는 항상 물어줘야 되는 사람이야. 나와 차주와 운전자는 내 차를 기준으로 남을 물어주는 사람이지 내 차의 보험으로 대인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치면 이 운전을 시킨 이 차량 소유자는
C 입장에서는 고객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취급업자 보험에서 대인2라고 했지만 대인 배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A는 취급업자 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으면 돼요. 여기는 대인 배상 원이 있을까요? 원이 없잖아요. 내 차에서 대인 배상 원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손해액 전체를 그냥 취급업자 보험의 대인으로 보상받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취급업자 보험 중에 체크해야 될 게 이거예요. 만약에 지금 취급업자는 자손이 거의 안 들어있고요. 취급업자 보험은 자손담보 별도로 가입했을 때만 보상받아요. 그러니까 C가 다쳤다. C는 보상을 어디서 받아요? 상대방 대인 원만 받고 나머지는 보상받을 게 없어요. 자기 자손 들었다면 받지만 그게 아니면 못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네. 네. 그렇게 되면 각보험사는 상대적으로 네. 이득을 경보험사가 어딘가 이득을 보는 거 아닌가요? 취급업자 보험으로 해줬을 때 병보험사는 원래 그걸 하려고 담보를 들은 거죠. 보험 자체가 대인배상 원을, 지금 질문이 이거예요. 지금 취급업자 보험에서 여기서 대인배상 원이 나가면 병보험사는 이득을 보는 게 아니냐. 병보험사의 이 취급업자 보험이 대인 원이 아예 없어요. 취급 업무를 하다가 발생하면 이 대인 원으로 일단 받잖아요. 이걸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에요. 보험 자체가 원래. 그렇죠. 여기 대인배상 원으로 그냥 퉁쳐지면 끝나는 거죠. 취급업자. 예, 그러면은 여기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A가 억울하지 않냐라고 하지만 A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취급업자가 그냥 원래는 이 사람은 지금 이 건에서는 운행자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증되는 게 맞아요. 근데 운행자 책임이 없는 사고인 경우라면 할증을 안 시키겠다는 취지인 거죠. 이거는 자기가 책임이 있잖아요. 자기가 운행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보험 처리해주고 이 병보험사의 취급업자 보험이 이득을 보는 개념이 아니고요. 이 보험 자체가 영업배상, 취급업자 보험 자체가 초과하는 손해를 그냥 담보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그냥 그만큼만 주면 돼요. 별도로 이득을 봤다는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럼 저기서 병보험사에서 A한테 줄 때 네. 1억 5천 포함해서 네. 만약에 이 사람이 사망했다. 그러면 여기는 대인, 제가 요거는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대인2라고 표현한 것은 취급업자 보험임을 표현하기 위한 거지 취급업자 보험은 대인 1, 2가 없어요. 그냥 대인 배상만 있어요. 그러니까 대인 배상으로 이 사람의 손해액을 다 물어줘야 돼요. 그렇죠. 사망했다. 1억 5천 빼고 보상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책임보험이 없으니까. 이 사람 책임보험 받을 게 없으니까. 네. 만약에 사망했다면 자기네가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여기다 주는 거고요. 만약에 한도가 못 미친다. 그러면은 이제 저기 해야 되죠. 그리고요. 이 경우에 지금 여기다가 안 썼는데 여기 썼네요. 이 경우가 지금 특약이 가입되지 않은 사례잖아요. 이 사람은 이 특약을 위반하지 않았잖아요. 특약이 없으니까 취급업자가 운전해도 돼요. 보험 자체는 면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A는 여기서 보상을 받는데 무상과 자손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보상받고 무상과 자손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어요. 어떤 무상? 여기서 말하는 무상은 B차량이 무보험 자동차니까 무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만약에 특약을 가입했어요. 그러면 특약을 가입했을 때는 이 특약이 1인 운전 특약이다. 그러면 이 지금 누구예요? 이 사람이 운전한 이 대리운전 업자가 운전한 요 운전 면책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특약 면책으로 보상받을 수 있죠. 그래서 뭐는 보상돼요? 대인배상 2는 보상이 되죠. 자손과 무상은 보상이 안 되죠. 특약 위반이면. 그래서 이걸 보상받기 위해서 내 차에 대리운전 담보 특별 약관을 또 가입하는 거예요. 내 차가. 그래서 내가 평소에 대리운전을 많이 시킨다. 그러면 내 차가 가족운전 특약이거나 이래서 대리운전을 자주 시키는 차다. 그러면 내가 다쳤을 때 여기서 보상을 해주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더 보상을 최대한 더 받기 위해서 요거 면책되는 거 부책으로 만들기 위해서 대리운전자 담보 특별 약관을 별도로 가입하는 거예요. 이 특약은 대인은 없고 자손하고 무상이 보상 처리되는 거 아시죠? 네.
그렇게 생각해요. 꼼꼼하게 촘촘하게 보험사가 보유자를 위해서 이런 담보 특약 같은 걸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겠죠. 취급업자 보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도가 한 1억 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 손해액이 막 2억 3억이에요. 그러면 난 덜 받잖아. 그럼 난 어디서 받아요? 이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소송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 거 무상 자손으로 보상을 받고 보험사가 나중에 알아서 구상하면 나로서는 손해볼 게 없잖아요. 이 경우는 지금 무상 자손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특약이 안 들었으니까. 특약이 들었다면 나는 별도로 대리운전 담보 특별약관을 들었을 때만 요거 보상이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너무 머리 아프죠? 어지럽죠? 그래서 대리운전은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기억해야 될 게 대리운전 업자는 피보험자 대인 1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얘가 보상이 되고 나서 나머지는 구상을 해야 되는데 그 구상 금액을 취급업자 보험으로 퉁쳐가지고 자기가 한다. 왜? 취급업자, 이 대리운전 업자도 이런 위험의 사고가 났을 때 보상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게 취급업자 보험이니까. 그리고 소유자는 취급업자 보험으로 보상해준다. 소유자는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이 있다. 피해자는 누구에게 청구하느냐? 피보험자의 개별 적용으로 보상을 해주고 나중에 여기다 보험사가 구상하면 된다. 그 다음에 과실만큼 또 울보험사한테 구상할 수 있겠잖아요. 보상해주고도. 그죠? 여기는 대인배상 원만 가입돼 있으니까 여기서 다 보상했어요. 그리고 이 제3자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다 또 구상하잖아요. 구상해오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이제 여기 취급업자한테 또 청구를 하겠죠. 그죠? 네. 찬찬히 보시면 여러분 어렵지 않고요. 그냥 딱 요 유형인 거예요. 다만 여기에서 특약이 가입했냐 안 했냐. 특약이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대인 대물은 똑같아. 요거는 다 똑같아. 왜? 면책 제외 사유에 대인 대물이 들어가니까 여기도 똑같고. 다만 요것만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무상이요. 대인이 나간 다음에 무상이 나가잖아. 그죠? 취급업자 보험이 나간 다음에 무상이 나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손이 나가야 되겠죠. 그죠? 네. 무보험 자동차 상해를 계산하는 보험금 지급보험금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자동차 보험 약관의 지급 기준 플러스 비용 마이너스 공제액. 공제액은 뭐예요? 대인배상 1이나 뭐 대인배상 2나 뭘로 이미 보상받은 금액.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신체 사고일 때는 이제 무상으로 보상받은 게 빠지잖아요. 그래서 순서가 항상 대인, 무상, 자손 이렇게 계산 방식이 그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정리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요걸 풀어서 쓰면 이제 이렇게 풀어서 쓰는 거죠. 이게 점수가 좀 많이 나오는 거다. 이건 대리운전의 보유자의 책임, 그 다음 대리운전 업자의 운행자 책임, 뭐 요거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딱 시작하고 들어가서 갑보험사, 을보험사, 그 다음에 병보험사대로 딱 구분해가지고 놓고 제일 먼저 배상 책임, 두 번째 피보험자 여부, 그 다음에 보상 책임 이 목차를 쭉 생각하고 그 사이에 내가 조금 더 썰을 풀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거기에 담보사항을 제목으로 달아서 넣을 수 있겠다. 자, 배상 책임은 A는 자배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네, 왜? 보유자가 차량에 탑승해서 운행 지배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고 한 줄 더 쓸 수 있겠고요. C는 당연히 대리운전 기사도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써주면 알고 있네. 그죠? 그 다음에 대리운전자도 운행자 책임이 있다. 피보험자는 A가 김영피보험자고 C는 승낙 및 운전피보험자이나 대인배상 1에만 피보험자에 해당된다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왜? 취급업자는요. 이 차량에 있어서 자기 고객의 차를 가지고 운전할 때 오로지 피보험자가 되는 거는 대인배상 1만 해당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앞서 요 사례에서요. 이 취급업자가 자기 신체 사고는 보상 못 받아요. 왜? 특약이 없지만 특약으로 면책이 아니지만 자기 신체 사고에 피보험자에 해당이 안 돼서 취급업자는 아니에요. 그죠? 승낙, 운전 피보험자의 취급업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딱 못 박았어요. 어디에만 피보험자냐? 대인배상 1에서만 피보험자다. 담보별 보상 책임에서 아까 우리 요거 쓴 거를 이걸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막 이렇게 막 많이 나오니까 어머 헷갈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만든 건데 이 중에서 여러 명 나와도 그냥 이 중에서 대인배상 1, 2가 있는 걸로 딱 하나 골라서 보상 받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딱 그걸로 정리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B는 B 쭉 봤어요. B. 그랬더니 여기 여기 대인배상 취급업자로 받고 여기는 대인배상 1으로 받아. 그럼 뭐 볼 것도 없이 누구? 예. 갑보험사의 대인 1, 2로 보상 받고 이렇게 쓰면 되고. 자, D는 여기도 받고 여기도 있는데 당연히 여기가 1, 2가 되면 여기서 보상 받고 선처리 공불 피해자니까 구상한다. 어디로? 이 을보험사로 구상한다. 이런 식으로 다 정리하면 하나만 골라서 쓰면 돼요.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이제 이거를 제가 몇 년째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다른 학원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험사가 있고 이렇게 피해자가 있어서 이렇게 무슨 책임이 있고 뭐 이렇게 공부를 하신 분들이 많죠.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풀어서 썼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빠뜨리지 않으니까 어떤 책임이 있고 이렇게 하면은 좀 빠뜨리기가 쉽잖아요. 요 그림을 그냥 이렇게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본인이 편한 대로 일단 공부하세요. 이해하기 쉽게. 반드시 뭐 이대로 하라는 건 아니고요. 뭘 체크해 봐야 되냐? 갑보험사에서 물어줄 사람은 누구고 갑보험사에 물어줄 사람 이꼬르 배상 책임에서는 피보험자잖아요. 그 사람이 피보험자에 해당이 되는지 그 다음에 그 피해자를 누구 배상 의무자에게 손해를 청구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쭉 세워봐요. 누구에게 청구할 건지. 그럼 이게 하나씩 따져보면 그게 개별 적용이 되는 거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을보험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병보험사의 취급업자 보험에 대해서 쓸 때 취급업자 보험의 정의가 뭐예요? 고객의 차량을 내가 업무로서 위탁받아서 사용 관리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예요. 취급업자 보험도요. 자기가 그냥 그 차를 그냥 사적으로 고객의 차를 운영하다 사고 나면 취급업자 보험에서는 보상 처리 안 되는 거죠. 그건 뭘로 들어가요? 무단운전. 그죠? 네. 무단운전을 허락 안 받고 김영피 보험자 허락 안 받고 그냥 맘대로 타고 다닌 거죠. 절취 또는 무단운전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취급업자는 그런 경우에 어떻게 배상 책임에 대해서 가입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거예요. 가입 한도 내에서 보통 한 1억 정도 가입해요. 그 다음에 특별히 누구? A 소유자 내가 도급계약을 맡긴 우리 고객도 나로서는 이 차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취급업자는 이 차로 보험 드는 게 아니잖아요. 영업 행위에 해당하는 그 영업 행위를 담보하기 위한 책임이니까 그 책임으로 발생한 고객인 거지. 자꾸 이 차하고 연관시키면 내가 우리 차의 대인 처리를 어떻게 받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만 거기 탑승하고만 있었을 뿐인 거지. 그래서 대인 배상으로 처리해 준다. 구상한다. 공불이니까 구상한다. 이런 내용까지 다 기재를 하면 아주 잘 쓰시는 거다. 근데 요즘은 문제 자체가 좀 이렇게 간편하게 좀 그렇게 나오잖아요. 단순하게.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 여부 이런 것들만 다 똑같이 잘 쓸 수 있어요. 제가 보면 여러분 공부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이런 목차로 만들어서 쓰는 거는 누구나 다 써요. 그죠? 누구나 다 써. 그러면 변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잘 써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그 핵심이 되는 핵심 키워드 단어들, 법률 조항, 담보 이런 것들을 조금 정말 정리를 잘해서 쓸 수 있도록 자꾸 써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고요.